네, 스탁요정 이예린입니다. 두 분의 종목 지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김건진 부장님은 이수페타시스 준비해 주셨는데요. 1.82% 상승세 보여줬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은 TLB 준비해 주셨고 12.13% 큰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먼저 김건진 부장님의 이수페타시스 살펴볼게요. PCB 기판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고다층 GPU라는 MLB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의 MLB 기술은 전 세계 3위권이라고 하는데요.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점이 돋보이긴 하지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양한 고객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MLB 수주액이 증가하고 여기와 함께 신공장 가동이 임박하면서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건진 부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김건진 부장의 종목 이수페타시스 너무나도 익숙하실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지난 2월이었으면 2월 첫 주였으면 몰라도 3월 첫 주에 기판 네네. 그것도 물론 경쟁력이 있죠. 네네. 이게 다양한 모양을 만드는 기판이니까 네. 이유가 또 있죠. 네네. 어찌 됐든 네. 결국은 이쪽이다라고 결국 생각을 AI다. 결국은 돌고 돌아도 AI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주가가 많이 쉬기도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차트를 봐보면 좀 박스권, 아주 작은 박스권에 있다가 드디어 뚫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부터 흐름 자체도 PCB 업체인데 어떻게 보면 AI 기판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이수페타시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4분기부터 위쪽으로 돌리기 시작했고 2024년도에는 주가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AI 기판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한 40%까지 올라올 겁니다. 매출 순위가. 이렇게 된다면 주가의 흐름 자체도 실제로 내년까지는 충분히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도 우리 요정님께서 얘기해 주셨었죠. 바로 이 신공장이 시작이 됩니다. 신공장, 사공장이 가동이 된다는 말은 결국 뭐다? 이것은 이미 수주를 대강 받아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장을 이미 짓기 시작했고 이렇게 가동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팔대가 정말 많이 지금 현재 깔리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AI가 테마 이거 얼마나 더 가겠어? 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AI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 버금은 이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정말 예전에 어떻게 보면 테마가 아닙니다. AI는 여러분들 언제 끝날 거냐면요. 최소한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 관련된 로봇이 서 있을 때까지는 AI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이랬었지라고 했던 것을 다 물거품화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AI의 테마다.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이런 세계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명확하게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이수페타시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회사가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이 회사랑 타 회사들을 지금 현재 바라봐 보면 전 세계에서는 한 3위 정도 하고 있는데 윗단의 이런 친구들의 이런 밸류에이션을 봐보면 이미 35배, 40배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스페타시스는 20배 대 중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친구들도 그 라인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스페타시스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수페타시스 특히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되면은 네. 정말 기판이 여러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유망하다. 이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텐데요. 근데 김건진 네네. 부장님, AI 칩, AI 반도체 테마가 네네네. 좀 쉰다면 가령 뭐 제가 바라는 건 아니지만 오늘부터 엔비디아가 이제 조정을 네네. 받는다면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여러분들 다 깨져도 엔비디아는 올라갔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만약에 네, 쉰다면 만약에. 한 2, 3주를 쉬어야 되잖아요. 2, 3주 하실까요? 다를 겁니다. 엔비디아 친구들은 다를 거라 생각하고 저도 네. 물론 엔비디아는 언제까지 우선은 여러분들 고고싱이라고 제가 외쳐드리고 있냐면 네. 6월 달 정도까지 우선은 9월까지. 상반기까지는 고고싱 그리고 상반기 이후부터는 보유자들의 영역 아니면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바뀌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여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세계 지금 누가
전 세계로 지금 엔비디아 야, 전 세계 이리 와. 내가 끄질 거 가줄게 하고 끄질 거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김건진 부장님은 엔비디아가 네. 6월까지는 랠리를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국내에서는 또 엔비디아의 대표 수혜주 중 하나가 이수 페타시스. 페타시스잖아요. 그죠? 하창원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OX 하나 둘 셋. 이유 들어볼까요? 저희 매수 오늘도 약간 매수 귀엽게 간판 이렇게 약간 좀 해주는데 설정하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5를 넘어서 매수로. 네, 네. 아 근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큐티. 네. 엔비디아가 쉽게 꺾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네. 수요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아직 못한 그 지표가 있는데 그게 상당히 높게 일단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엔비디아의 네. 그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그 다음에 델이 또 하나 던졌잖아요. 네. 아 수요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 상황에서 뭐 물론 약간의 기술적인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주나 빠질 정도면 이거는 기간 조정으로 좀 깊게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AI 반도체는 지금 너무 지금 핫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세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네. 이제 김건희 부장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아, 이수페타시스도 사야겠지만 엔비디아도 같이 사야 되나 지금이라도 조정을 받는다면? 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사실 이 기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전력까지 이렇게 세게 움직이고 네. 나머지 쪽도 지금 굉장히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HBM이나 이런 거에서 대장 역할을 같이 해주고 있는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쉬다가 이제야 막 고개를 빼꼼 들어가지고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 생각하셔야 돼요. 한미반도체가 그렇죠. 한동안은 굉장히 애물단지였어요. 네. 맞아요. 한 5개월, 6개월 동안 예. 치겹도록 안 가다가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스페타시스도 한 4, 5개월 쉬다가 이제 거래량 동반해서 막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때가 그 초반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달리기 시작했었던 그 거래량 대비했을 때는 아직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 6개월 동안 원래 매집이 돼서 엑시트가 되는 물량이면 물량이 정말 엄청나게 나와야 되는데 이전에 나왔던 그 물량 이상의 물량이 터져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이 얘기는 달리겠다라는 얘기죠.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가 눌리면 우리나라 시장도 눌립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은 AI 반도체 플러스 저 PBR로 외국인이 수급이 16조나 들어와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끝난다라는 거는 네. 우리 지수의 상승도 끝난다와 다른 왜요? 거기 저 때문에 PBR 있잖아요. 저 PBR은 커버가 안 PBR은 돼요. 안 돼요? 외국인이 거의 반절이 삼성전자 쪽으로 네. 들어갔기 때문에 네. 반도체가 박살나면 삼성전자에서 물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수도 눌릴 거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이 16조나 들이면서 들어 올렸는데 이걸 그렇게 쉽게 내줄까? 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여기 그래서 약간 강한 AI 반도체 지금 AI 칩에 근데 너무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또 알아서 일단 참고만 해석하셔야 될 것 하시고 같아요. 투자의 네. 판단을 네. 스스로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러면 김건진 부장님 오늘 또 장중에 45,550원까지 올랐잖아요. 아, 네네. 지금은 목표가랑 손절가를 어떻게 정할까요? 아, 우선은 목표가는 한 5만 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한 작게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한 3만 5천 원 정도 네.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건진 부장님은 이수 페타시스 준비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5만 원, 손절 라인은 3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선택할게요. 갈게요. 하나, 둘, 셋. 왜? 저 왜 패스했냐면 일단 네. 두 분이 네.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 열기를 좀 식히는 차원에서 좀 패스를 들었고 저는 일론 머스크의 그 발언이 네. 약간 좀 다르게 해석했어요. 오. 굳이 변압기, 굳이 전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좀 AI 칩은 좀 쉬고 그 다음 연관된 다음한테 좀 수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저는 조금은 한 3주는 쉬지 않을까? 오. 네, 저는 그렇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네, 패스로 일단은 갑니다. 저는 한미 반도체가 잠시 조정을 받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이스페타시스를 엄청 담더라고요.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매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도 바로 만나볼게요. 스타 교정 혜린 알려주세요. 네, 하창원 본부장님의 TLB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PCB 업체인데요. 다른 업체들과 달리 메모리 모듈 PCB만을 주력해서 경쟁사와 1년 이상의 기술 격차를 확보했습니다. 또 최근 메모리 시장에서 CXL이 부각받고 있죠. 현재 알려진 10개의 CX 모델 중 8개 모델에 TLB 제품이 단독으로 납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PCB는 면적, 두께, 층수가 높을수록 고마진인데요. 차세대 제품은 무려 24층 이상으로 되는 만큼 올해 영업이익이 860%
상승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하창환 본부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 TLB 역시 이 PCB 또 기판 네. 업체입니다. 네. 두 분이 상의하신 건가요? 기판 대 기판. 네, 그건 아니고 사실 전력 기기도 좀 고민을 했는데 네. 일단은 오늘 반도체가 대부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네. 그 안에서도 이제 CXL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음. 그래서 세 개 중에 고민을 했어요. 네. 네오셈과 엑시콤과 네. 이런 TLB 요 세 개 중에 뭘 할까라고 예. 고민했는데 TLB가 조금 이제 요즘에 약간 이렇게 흘러가는 얘기로는 좀 그래도 괜찮은 애널리스트 분이 또 리포트를 또 많이 쓰셨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수급도 강하게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안에서 HBM이 대장입니다. 그게 네. 대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온디바이스 AI라든지 뭐 온센서 AI라든지 뭐 PIM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뭐 다음 CXL이라든지 테마죠. 그런 네. 걸로 계속 돌고 있어요. 네.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지금 당장 엄청난 매출로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차세대로 이거를 설계를 하고 그 밸류를 당겨오고는 있지만 그런 걸 진행하기 전에 미리 설계도 해야 되고 네. 진행을 해야 되는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안에서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 회사의 단기적인 재무제표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매출액과 뭐 영업이익 순이익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리포트에서는 지금 한 680% 정도까지 영업이익이 다시 재확산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련된 수요가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CXL 같은 경우 2.0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3.0에 대한 구격까지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런 속도감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CXL에 대한 이런 기술력이 상당히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거에 수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또 대장주가 굉장히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이제 후발로 조금 엮였었던 종목군들이 지금 굉장히 수급이 받쳐주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쫓아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메모리 모듈 쪽에 굉장히 좀 치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SSD향까지 해서 이런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기조가 상당 부분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좋아하는 턴어라운드가 명확하게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닥에 2번을 다진 다음에 대량 거래를 통해서 유의미한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뭐 추가적인 기세 충분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TLB를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CXL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이 CXL이 이제 일종의 기술이잖아요. 어떤 네. 물건이라기보다는 네. 좀 애매한 부분은 아닌가요? 이 CXL을 좀 지금 벌써 CXL을 기대한다는 게.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실체가 사실 좀 나오고 사실 있어요. 이제 네. 온디바이스라든지 네. 이런 걸 하려면 전력의 소모가 더 많이 늘어나는데 네. 그게 각각의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양들이 좀 따로 있다라고 예.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를 쓰고 다시 이제 저쪽에 옆에 있는 거 허락받고 쓰는 건데 예. CXL이라는 기술을 활용하면은 이거 전체적으로 해서 바로바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효율성도 개념이라 올라가고요. 효율성도 높아지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예.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고 있고 벌써 우리 AI 스마트폰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흐름으로 갔을 때는 속도가 더 가속화되면 되지 안 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탑재되는 제품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발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관련된 수요가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CXL도 곧 일가를 이룰 것이다. 네. 하나의 큰 시장으로.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김건진 부장님은 TLB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같은 PCB인데 OX로 한번 표시해 주시죠. 하나, 둘, 셋. 역시 O. 저도 기억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입을 가려야 돼요. 네. 이까지 네. 역시 짝퉁은 조금 안 더 됩니다, 연습해보세요. 여러분들. 네. 짝퉁은 안 되는 걸로. 예. 자, 어찌됐든 CXL 같은 경우 뭐 실제로 고용량 CXL을 그 D램 쪽하고 적용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한 대당 메모리 용량을 실제로 8배에서 10배까지 이상 늘릴 수 있어서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제 우리가 원하는 것 자체가 야 이렇게 대용량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것을 TLB 쪽에서도 지금서 CXL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 자체도 상당히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올해 1월 달 처음 1월 한 4일 날이 거의 고점 부근이었고 실제 한 2달간은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라는 이런 모습만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왔고 오늘 리포트가 두 군데가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집중이 되면서 이슈가 오늘 폭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주가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좀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정고점 라인은 충분할 것 같고 그 라인 이상도 지금 현재는 충분히 가능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김건진 부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리포트가 나왔죠. 목표 네. 주가 상향이 나왔는데 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목표가를 어떻게 잡을까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전고점 라인 부분 이조에서 1차로는 32,000원을 보고 있는데 충분히 돌파를 하면서 좀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로는 35,000원까지는 기본적으로 1차, 2차 같이 좀 끌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차트 모양이 이제 맥도날드 반대로 된 역 맥도날드 모양이거든요. 이런 거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면서 목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손절 라인은 23,000원입니다. 이 하방을 다졌었던 라인이 23,000 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깨지게 됐을 때는 특히나 대량 거래를 통해서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꺾인다라는 거는 기세 자체가 완벽하게 꺾이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창환 본부장님은 TLB 준비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32,000원, 2차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선택해 볼게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PCB를 싫어하시는 걸로. 그런 건 아니라 기본적인 오늘, 건데. 오늘 일단 차트에서 거래가 엄청 터졌거든요, 여러분. 근데 장대 양봉을 못 세웠어요. 윗꼬리가 그래도 12%나 올랐습니다. 네, 근데 윗꼬리가 좀 너무 길어서 일단 리스크다. 잠깐 조심하자라는 거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일단은 네. 패스를 갔습니다. 네. 저는 단기 조정일 뿐 분명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매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 준비해 주신 김건진 부장님, 하창환 본부장님, 저는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스타킹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바로 M스타그램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